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5일 정묘 11번째 기사 1593년 명만력 21년 신씨의 햇무리가 졌다. 1경에는 달무리가 졌다. 4경에는 짙은 구름이 끼어 해성과 객성을 관찰할 수가 없었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5일 정묘 12번째 기사 상이 정원의 전교 확인을 북어 한자들이 모두 말이 없다고 하니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내가 듣기에는 사복시에 잘 달리는 말이 있다고 하니 시관서에 내려주어 그 말로써 시험 보여 뽑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는 인재를 아끼는 나의 뜻이다. 그리고 남방의 형편이 매우 급박하니 이 사람들이 부전하고자 하거든 장령을 미리 정하여 주고 보내는 날 군장을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병조에 말하라 하니 회개하기를. 근래 나라의 기강이 없어져서 인심이 사위스럽습니다. 지금 말이 없다고 서는 자들은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사도 하지 못하면서 말이 없다는 것으로 핑계 삼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대복시에 잘 달리는 말이 있으면 시관소에 내려주어 말이 없는 자에게 주게 하는 것도 무방할 듯합니다. 그리고 남방의 형편이 매우 긴박하니 이 사람들도 보내야 하겠지만 시험이 끝난 뒤에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필시 보름은 걸릴 것이니 일이 매우 늦어집니다. 본도의 무사들이 모두 부전한 자가 매우 많아 짐을 꾸려 떠나고 보내느라 수요가 날로 심해지고 있으니 장수한 사람을 정하여 급히 달려가서 경기와 충청도의 각 고을에 군공이 있고 역전했던 사람과 기타 효용군을 수합하여 거느리고 부전하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면 일이 그리 지연되지 않아 진실로 편리하고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5일 정묘 13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진주일이 매우 위급함으로 경리학과 제독에게 이미 급함을 고하는 자문을 보냈다. 비록 날마다 계속 자문을 보낸다 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이런 뜻으로 비변사에 말하라. 그리고 진주가 보위되어 사세가 위급함으로 구원을 청한다는 뜻으로 자문을 작성하여 어떤 사람을 정송하는 것이 좋겠는지도 비변사에 물어보라. 그리고 내일 주청사가 떠나는 날인데 주청의 일이 매우 급하니 언양을 넉넉히 주어 밤낮으로 서둘러 갈 것으로 말하여 보내라.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5일 정묘 14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각도의 지상을 작년의 적변으로 인하여 답험하지 못했으므로 십몇 년의 세임 예의에 따라 시행했습니다. 금년도 8월이 이미 박도하였는데 역시 십몇 년의 예의에 따라 시행할 것으로 각도에 임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20권 선조 26년 7월 15일 정묘 15번째 기사 첫번째 정군수와 이덕형이 치게 하였다. 16억의 행차에 외장이 따라오면 우리나라에서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신들이 여관을 시켜서 제독에게 고하게 하였더니 제독이 자신이 하인을 시켜 공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밤 2경에 유격이 외장과 함께 도착하여 남대문 밖 빈집에 우접하였는데 유격이 대동하였던 역관이 와서 말하기를 유격이 동네로 내려간 뒤 서쪽과의 소식이 막혔다. 제독이 내려보낸 전우의 패문을 가등 청정이 가로막고 보내지 않았으며 유격이 보내는 품첩도 역시 가로막혔다. 외인이 왕자를 데리고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가려고 하니 유격이 죽음을 무릅쓰고 막아 3일간이나 서로 다투었다. 제독이 이미 대군을 거느리고 문경에 주둔했다는 것을 듣고도 외적이 왕자를 돌려주려 하지 않으니 유격은 화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상심하여 화병이 나서 전신이 퉁퉁 부었다 하였습니다.
황정욱은 병으로 대구부에 머물러 있고 두 왕좌와 황혁은 아직 부산 평의지에 진중해 있다고 하며 병부 상서 석성과 송시랑이 제독에게 보내는 외적의 창금과 잔물 등이 매우 많은데 일로 해서 쇠말을 독책하여 차출시키는 것이 150필이나 되어 매우 소요스럽습니다. 원수를 끌고 들어오니 통분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왕척 두 장군도 떠날 계획을 우선 정지하고서 16격이 이 계획이 큰일을 더욱 그르칠까 염려하면서 분통이 터져 죽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선조 실호 40권 선조 26년 7월 16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예천 군수 정사시는 지난해 적변이 처음 일어났을 때에 간관의 반열에 있는 몸으로 사친을 핑계로 상수하여 돌아가기를 청하였습니다. 장께서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정교까지 내리셨는데도 겨우 서울을 벗어나자 곧바로 장인의 임서로 도망쳤으며 외적의 수급을 구해가지고 와 죄를 면하려고 도모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서둘러 거두어 서용하였기 때문에 물정이 이미 마땅치 않게 여기고 있는데 지금 본직에 제수되자 공론이 더욱 분하게 여기고 있으니 바라건대 그를 파직시켜 신하로서 임금을 버린 불충의 죄를 징계하소서니 상이 따랐다. 선조 실호 40권 선조 26년 7월 16일 무진 두 번째 기사 대신이 아뢰기를 행제소에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시행할 일이 있어도 너무 늦어 시기에 맞추지 못하니 이는 사정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정릉의 개장을 당초에는 7월 9일로 정하였은 지금은 8월 15일로 정하였습니다. 즉 원의 예는 앞당길 수는 있으나 무리수는 없는 것인데 비록 사고로 인해 지연되어 전에 정해진 날짜에 맞출 수는 없으나 다시 정한 날이 너무 머니 매우 마땅치 않습니다. 예조로 하여금 태기를 하여 올리게 하는 것이 진실로 정례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도감에게도 들어온 물건이 다 완비되고 빠진 것이 없는가를 묻도록 하소서. 평상시에도 예가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인데 하물며 군사가 한창 급하고 군정이 미안하게 여기고 있는 이때이겠습니까? 감히 아뢰입니다. 사실은 논한다. 춘추의 의리로서 말하건대 임금이 시해되었는데 그 역적을 도저히 하지 못했을 경우 그 임금의 장사를 기록하지 않는 것은 신자가 이런 비상한 변을 당하면 반드시 적을 쳐서 복수한 뒤에 장사를 지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각과 의금을 풍부히 하더라도 사실은 구하게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만세에 보여준 것이니 그 의리가 매우 간절하고도 분명하다. 지금 이 선능, 정능 두 능의 변은 신자로서 차마 말할 수 없는 일인데 능히 적을 토벌하여 복수도 하지 못하면서 아무리 후하게 개장한들 어찌 하늘에 계시는 조종의 영을 위로할 수 있으며 춘추의 의리에 맞다고 하겠는가. 윤두수 등은 다만 미처 개장하지 못하는 것만을 미안하게 여겼으니 이는 매장의 상례만을 증히 여겼고 복수에 대해 이는 알지 못한 것이다. 하니 상이 따랐다. 도승지 심희수가 아뢰기라. 적세가 몹시 성하여 국사가 급급한데 선릉의 개장은 이미 21일로 정하였으니 다시 당길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정릉의 개장은 멀리 8월 15일로 잡혔으니 매우 염려됩니다. 이달 안으로 날짜를 다시 잡아 서둘러 예를 행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삼가듣건대 모든 일의 준비가 대략 완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설사 한두 가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위급한 때에는 서둘러 행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일이 중대한 것이기에 황공스러워하면서도 감히 계달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실호 40권 선조 26년 7월 16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상이 비변 당상을 인견하였다. 조와 이정 윤두수
좌찬성 정탁 이조 참판 구사맹 병조 참판 심충겸 창상군 성수익 동부승지 장운익 직제학 백유함 지평 유몽인 정은 조존성 주석 남이신 검열 김상준 심헌이었다. 상이 이르기를 진주가 이처럼 위급하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니 중겸이 아뢰기를 진주는 성지가 견고하여 저기 비록 쉽게 들어갈 수는 없으나 만약 오랫동안 포위하여 양식이 떨어지면 성중 사람들은 저절로 죽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참판의 말이 옳다. 성이 견고하여 적이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성을 보위한다면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외적은 우리나라 군사로서는 물리칠 수 없으니 반드시 중국 군사와 협력하여 구원한 뒤에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성안의 사람들이 저절로 말라 죽을 것인데 어떻게 해야 명장의 협력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니 중겸이 아뢰기를 중국 군대가 머뭇거리고 진병하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유경의 화의를 믿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경락과 뜻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늘 자주 품첨을 노렸으나 명장은 보통으로 여겨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명장의 마음을 감동시킨 뒤에야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일의 주본에 대한 일은 나의 생각에 매우 염려되었기 때문에 경락에게 품하지 말고 길을 서둘러 가게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만약 경락이 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여기는 생각을 갖는다면 매우 곤란하다. 우리나라의 전망이 모두 경락에게 달렸으니 경락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황진으로 하여금 주본의 초고만을 경락 암원에 보여주어 먼저 그의 뜻을 탐지한 뒤에 가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하고 중겸이 아뢰기를 경락이 주본을 보면 반드시 추환할 염려가 있으니 한번 품문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먼저 탐지하자는 좌상의 말이 옳다 하니 중겸이 아뢰기를 경락이 반드시 노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진주가 포위된 지 오래여서 성 안의 사졸들이 도망해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을 것이다. 성을 지키는 일은 할 수 있을 듯 하지만 성 안의 마초가 이미 다 떨어졌을 것이니 전마가 다 죽었을까 염려된다. 비봉사는 전에 곽재호가 진을 쳤던 곳인데 지금은 모두 적진이 되었다. 진주성이 포위된 지 10여일이 되었는데 필시 성 안의 장사와 밖에 있는 장관이 서로 통신하는 일이 있었을 것인데도 지금은 납서로 은밀히 통하는 일을 들을 수가 없으니 답답하다 하니 중겸이 아뢰기를 진주의 포위를 풀려면 반드시 제독이 평양을 공격하던 기세로 한 뒤에야 가능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진주성의 형성을 찬성은 본 적이 있는가 하니 탁이 아뢰기를 신이 소시적에 잠시 보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촉석이 대정의 청청강과 같던가 하니 탁이 아뢰기를 촉석의 물이 성 밑으로 돌아 흐르고 있으니 양곡이 있으면 지킬 수 있지만 만약 양곡이 없으면 오랫동안 적의 공격을 받는다면 저절로 고사할 것입니다 하였다. 중겸이 아뢰기를 소신이 매이양 계달하고자 했으나 황공하여 미처 계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일은 제독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듣건대 제독이 상의 수서를 보고 싶어 했다고 하니 상께서 친히 한 통의 수차를 쓰시어 종친이나 중관을 보내어 애절한 말로 간곡히 말한다면 제독이 반드시 생각을 받고 깨닫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탁이 아뢰기를 임금의 도리는 대체를 보존하기를 힘쓰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꼭 수서를 보내야 합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좌상의 생각은 어떠한가? 제독이 군사를 일으키고자 한다면 어찌 나의 수차를 기다린 뒤에야 일으키겠는가? 하니 장운익이 아뢰기를 소신의 생각도 심중경과 생각과 같습니다 하자 탁이 아뢰기를 이는 제왕의 대처가 아닙니다 하였다. 중겸이 다시 아뢰기를 정탁의 말이 매우 잘못입니다. 옛날에 광평왕 숙은 회흐를 말 앞에서 절하고 빌었으니 종사에 관계된 일이라면 첨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개 중국이 이적과 강한 적이 대대로 간혹 있었는데 지금 또 심유경의 유세하는 말을 듣고 화이를 성사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명군이 비록 3, 4만이 있다 하더라도 적세와 상대가 되지 못할 뿐더러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래 주둔하였으므로 모두 지친 군대들인데 10만의 외적을 어찌 당해낼 수 있겠는가? 반드시 옛날의 악비처럼 한 뒤에야 이 적을 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명장을 보건대 모두 특이한 사람들이 아니니 아마도 불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부러 머뭇거리는 것인 듯하다 하였다. 몽인이 아뢰기라. 서울로 진주하는 것은 하루가 급합니다. 근자의 장마로 인하여 이곳에 머무시자 서울 사람들은 어가가 환도하기를 가뭄의 비를 기다리듯 하고 있습니다. 하자 존승이 아뢰기라. 서울로 진주하실 일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계달하였습니다. 소신이 해주를 왕래할 때 풍문에 듣자니 어린 왕자를 모신 무리들이 남의 의복을 빼앗거나 인마를 조발하는 일이 매우 많아 이 때문에 민원이 더욱 깊어간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급선무는 인심을 수습하는 것으로 으뜸을 삼아야 하는데 상께서 다만 기계를 수리하라고 말씀하셨을 뿐 백성을 사랑하는 측은한 교서가 없으셨고 제이열들도 경계의 말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옛날 요순 같은 성인에게도 징계하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있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몽인이 아뢰기를 언을 캐는 일이 매우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언을 캐러 온 사람을 거느린 통사들이 민간에 폐를 끼치고 있는데도 감채관들은 모두 비비한 자들이어서 더욱 소요만 일으키니 감채관과 역관을 취재하여 작폐하지 못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늘날의 일은 마치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것과 같으니 다른 일에는 정신을 쓸 겨를이 없고 먼저 급한 병부터 치료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군량만 고갈된 것이 아니라 병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비록 군사를 뽑아 모은다고 해도 모두 지친 군사들 뿐이니 하삼도에 과거를 보이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혹자는 자주 과거를 보이면 군액이 감축되니 폐단만 있고 이익은 없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이다. 그러나 옛날에 별시의 제도가 있었으니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 모두 별시 위에 충원한다면 어찌 군액이 감축되는 폐단이 있겠는가. 또 이러한 때에 상규에 얽매여서야 되겠는가. 나의 생각에는 하삼도의 초부시를 보여 각도마다 1,000명을 정하고 적의 수급 하나를 벤 자에게 급제를 허락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혹자는 외적을 보지도 못한 자가 외적의 머리를 사가지고 바칠 것이라고 하지만 비록 외적의 머리를 사다가 바치더라도 적 하나를 제거한 것이어서 국가에 이득이 있는 것이니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하니 존성이 아뢰기를 전일 과거에 뽑혀 전지로 나아간 사람들은 중로에서 남의 재물을 강탈하여 마치 외적이 지나간 것 같았으므로 백성들이 고통을 견딜 수 없었으며 수원에서 사창을 부수고 관국을 훔쳐 가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통솔하는 사람이 없었는가 하니 충겸이 아뢰기를 통솔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군율이 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소신이 그일 군공이 있는 사람들을 초록하였더니 모두 2,700 내지 800명이었습니다. 어쩌다 그 사람 됨을 보면 모두 용맹하고 건장한 군졸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후대하여 성공하도록 권면한다면 반드시 상승군이 될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하여야 후대함이 되는가 하니 충겸이 아뢰기를 전지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궁시를 내리기도 하고 혹은 그 가족을 구휼하는 것이 바로 후대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매우 좋다 하였다. 충겸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먼저 보낸 사람들에게는 청포 한 필씩을 주기도 하고 혹은 마피를 주어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진주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니 충겸이 아뢰기를 지금의 형세로는 제독과 경락의 마음을 감동시켜 우리의 군사와 협력하여 도모하게 하는 이외에 다른 방책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의 기세가 대단하여 생사도 불구하고 선발대가 쳐들어오면 후속 부대가 계속 밀고 들어올 것인데, 그러면 전진만을 알고 후퇴라고는 없는 이 적을 누가 당해낼 수 있겠는가 하니 존성이 아뢰기를, 전에 김대중의 말을 듣건대 적이 성에 오를 수 있는 힘은 있지만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구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니 상이 우닉과 충겸에게 지도를 보여주며 이르기를, 울산과 양산에는 이미 적이 대각하였다고 하니 이곳에서 진격해 나아간다면 도모할 수가 있겠으나 누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선조 실화 40권 선조 26년 7월 16일 무진 네 번째 기사. 황해도 방어사 이시언이 치게 하였다. 신들이 진주를 외원할 목적으로 삼가 고현에 진군하였는데 척후장인 안인무, 김억린 등이 와서 고하기를, 발가벗은 남자가 숲을 사이에서 걸어 나오기에 잡아서 물어봤더니 나는 본래 충청도 보령에 사는 정로의 인발이다. 충청병사의 군관으로 6월 23일 함안에서 진주로 옮겨갔는데 왜적이 이달 22일 아침 나절에 의령에서부터 무수히 쳐들어와서 본주의 동문밖 산 위에 주둔하여 많은 포를 일제히 쏘았다. 적사를 탐지하려고 하여 와서 함께 성 안에 있던 중국 군사 20여 명은 적의 형세가 매우 성한 것을 보고는 즉시 성에서 나갔다. 우리의 제의장으로서는 창의사 김천일, 경상 우병사 최경회, 충청병사 황진, 본주 판관성 수경, 김해부사 이종인, 거제현령 김준민, 사천현감 장윤, 태안군수 윤구수, 결성현감 김언건, 당진현감 송재, 남포현감 이예수, 황간현감 박목렬, 보령현감 이의정, 본주 목사 서예원 등이 성안에 유진하고 있었는데 이달 20일 오후에 외적 200여 명이 동쪽의 성 밑으로 진격해왔다. 얼마 후에 접전하였는데 여러 명이 화살에 맞아 퇴각하였다. 22일부터 28일까지 외적이 사면을 포위하였는데 그 넓이가 오리가량이나 되었으며 나머지 군사를 1일정이나 2일정 혹은 4일정 되는 것으로 나누어 보내어 인근 각 골이 요해처가 될 만한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에 가득히 모여 매복하여 아군의 사일을 격리시켜 외원을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또 대나무로 높은 사다리를 많이 만들고 그 사다리에다가 진흙을 발라가지고 성 안을 압박하고 그 위에 포를 쏘아대어 탄환이 비처럼 쏟아지므로 성 안에서 탄환을 맞아 죽은 자가 하루에 100여 명씩이나 되었다. 병사 황진도 28일 이마에 탄환을 맞고 죽었다. 29일 오후에 외적의 모든 진이 성 밑으로 가까이 와서 일시에 성을 함락하니 성 안에서 혈전을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으므로 성 안의 장사와 대소 남녀들의 생사는 분명히 알 수 없다. 나는 그때 신북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힘껏 싸웠으나 화살이 다 떨어졌으므로 성 밖으로 뛰어내려 시체 속에 묻혀 있다가 밤을 텀다 몰래 나와 산으로 올라가서 험한 길을 걸어가 순철사에게 진주성이 함락된 연유를 고하려는 참이었다고 했다 하였습니다. 선조 7월 40권 선조 26년 7월 16일 무진 5번째 기사. 6월 29일 함락된 진주성 싸움의 자세한 경과를 보고하였다. 당초에 적추 가등청정이 제추의 군사를 합치면 30만이라고 하는데 어떤 자는 7, 8만이라고도 하였다. 외적이 수륙으로 함께 나아가 진주를 공격하려 할 때 총병 류정은 유격 오유춘과 함께 대구에 있고 참장 낙상진은 유격 송대빈과 함께 남원에 있고 유격 왕필적은 상주에 있고 유격 심유경은 평행장의 영중에 있으면서 외적과 강화하여 왕조를 돌아오게 하기를 도모하고 있었는데 경락이 유경에게 임원하여
꾸짖기를 너가 외적으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 돌아가게 하고 왕자를 데리고 오겠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적이 주둔하여 노략질을 거치지 않으니 너는 모른지기 다시 적의 진영으로 들어가 분명히 효유하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병부에 이의자하여 너의 주의를 끝까지 추궁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유경이 두 원수 김명원에게 전첩하기를 일본이 진주를 공격하는 것은 저들이 지난해 이곳에서 매우 많이 비살되었고 또 선적이 다 타거나 파손되었기 때문에 분한을 품고 있는 데다가 귀국의 군사가 자주 풀을 베는 외병을 죽였기 때문에 저들의 장령이 관백에게 문의하니 관백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진주를 공격하여 성지를 격파해서 지난날의 원한을 풀라고 하였다. 행장이 본부를 보고 말하기를 진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공격의 예봉을 피하게 하라. 공격하는 일본군도 성이 텅 비고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 즉시 철병하여 동쪽으로 돌아올 것이다고 하였다. 유경이 적의 진영에서 돌아왔는데 의행 통사 이유열이 말하기를 청정이 진주 공격에 대한 의논을 강력히 주장하여 반드시 진주를 함락하고야 말겠다고 풍신수길에게 말하였다. 소서 행장이 강력하게 저지하였으나 청정은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번 행군의 우희 다수가 행장, 삼성, 길계 등은 가지 않았다. 종의지는 당연히 가야 하는 대열에 있었으면서도 역시 가지 않았다. 행장이 양산에서 유격을 전송할 적에 손을 잡고 이별하며 내가 강력히 저지하였으나 청정이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의 공격은 진주에서 끝날 것이니 결코 다른 근심은 없을 것이다고 하였다. 김명훈과 순찰사 한효순이 유경을 보고 말하기를 진양의 사태가 위급하니 힘을 다해 구원해 주기를 바란다 하니 유경이 말하기를 행장과 하루 동안 꼬박 이 문제를 간절하게 말했는데 행장의 생각도 나의 생각과 같았다. 그러나 저 청정의 기세가 대단하여 끝내 돌이키지 않으니 어쩌겠는가. 다른 방책은 없다. 진주에 대한 제장들로 하여금 성을 비우고 잠시 동안 피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찌하겠는가 하였다. 이때 유총병이 청정에게 이사하기를 너희가 조선을 침범하여 우리의 속국을 회상시켜 병화가 계속되어 해마다 잠잠할 데가 없었다. 이에 우리 황상께서 들으시고 혁연히 진노하시어 특별히 절월을 보내시고 호우신을 보내신 것은 너희들을 다 죽여 동해를 영원히 맑게 하시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심유경이 일본 진영에 갔다가 돌아옴으로써 인하여 일본이 마침내 강화의 마음을 기려 군대를 해체하고 성심으로 복종하여 맹약하기를 청하고 조선 땅에서 다 물러나서 무리를 이끌고 귀국하기로 했다는 것을 면대해들었다. 또 부산에서 소섭이 단수 구 대부를 보내어 천조에 가서 명을 기다리게 한 일념이 지극히 정성스러워서 매우 가상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천조에서 보낸 수백만의 장병이 모두 압록강 나루에 머물러 있고 대장 제독 이총병이 거느리고 서울에 주둔해 있는 이만의 군사와 곽총병, 진총병, 이총병이 거느리고 요동에 주둔해 있는 이만의 군사와 오부장이 거느린 이만의 군사와 제장들이 거느리고서 평양, 개성 등지 분포해 있는 10만의 군사들이 모두 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혹시라도 한번 교전을 하였다가 화의의 약속을 저버려 당당한 우리 천조의 천지 같은 도량을 잃을까 두려워해서인데 너희들은 아직도 돌아갈 뜻을 결정하지 않고 다시 진주를 공격하여 앞서의 맹약을 저버리고서 지난날의 원한을 갚겠다고 했다. 조선 팔도의 지방이 이미 열에 7번 파괴되어 죄 없이 화를 당한 남녀대의 시체가 들판에 가득하고 잘린 목이 들판에 즐비하게 널렸으니 지극히 참혹하다 하겠는데 다시 무슨 원수를 갖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진주는 작은 지역인데 무엇 때문에 조그만 혐의를 개의하여 대국에게 신의를 이르려 하는가?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 속히 철병하여 동쪽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도 군사를 출동시켜 너희들에게 가해하여
너희 나라의 신의를 잊지 않고 너희들로 하여금 칼날을 만나지 않고 살아서 바다를 건너 돌아가게 하겠다. 만약 깨닫지 못하고 고집을 부려 병난이 점점 심해지면 우리는 반드시 오미, 복선, 누선, 백조, 용조, 사선, 창선, 동발, 소서, 해도, 팔라호선, 발장선 등을 주발하여 수군 100만을 싣고 멀리 해안을 차단하여 너희들이 돌아갈 길을 막고 군량 수송로를 끊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결전도 하기 전에 너희들은 도서에서 자멸하여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관백이 원래 너와 동급인데 너희들은 저 관백에게 농락되어 다시 지시만을 따른다. 관백도 이미 천조를 사모하여 조공을 바치기로 하였는데 너희들은 어찌 진주를 포위하고 공격하는가? 오늘의 진퇴는 하는 사이에 이해의 관계됨이 작지 않으니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살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는데 저건 듣지 않았다. 이때 변도가 매우 위급하자 창의사 김천일이 군사 300명을 거느리고서 6월 14일 진주로 달려 들어갔고 충청 병사 황진이 700명, 경상 우병사 최경혜가 500명, 의병 복수장 고종후가 400여 명, 부장 장윤이 300여 명, 의병장 이계련이 100여 명, 의병장 변사정이 부장이 300명, 의병장 민여운이 2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미 먼저 와서 본부 목사 서예원과 김윤민, 이종인 등과 수성을 의논하고 있었다. 7월 19일에 전라병사 선거이와 홍계남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사태를 보고는 적은 많고 우리는 적으니 물러가서 내면을 지키는 것이 낫다고 하자 김천일이 강력히 저지하였으나 거이와 계남은 성을 나가서 운동에 진을 쳤다. 21일에 적 200여 기가 동복산성에 출몰하였고 22일 진시에 적 500여 기가 복산에 올라가 열진하고서 병위를 과시하였으나 성안에 출동하지 않자 사시에 적의 대부대가 뒤이어와서 2기로 나누어 1기는 계경원의 산허리에 진을 치고 1기는 향교 앞길에 진을 쳤다. 처음으로 교전할 때 성안에서 외적 30명을 쏘아 마치니 적이 군대를 거두어 물러갔다. 초저녁에 다시 진격해 와서 한참 동안 크게 싸우다가 2경에 물러갔고 3경에 다시 진격해 와서 5경이 되어서야 물러갔다. 이보다 앞서 성 안에서는 적이 오려 한다는 것을 듣고 성남은 촉석과 남강이 매우 위험하므로 적이 감히 범하지 못할 것이니 서북에 호를 파야 한다고 여겨 해자를 파서 그곳에 물을 담아두었으므로 적이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동편뿐이었다. 그런데 이때 적이 그 해자를 파내어 물을 빼고서 다 마른 뒤에 흙을 운반에다가 해자를 메어 큰 길을 만들었다. 23일 낮에 3차례 공격을 해온 것을 3번 물리쳤고 밤에 또 4차례 공격해온 것을 4번 물리쳤는데 적이 밤을 이용하여 일시에 크게 고함을 치니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성안에서 어지럽게 쏘아대니 맞아 죽은 적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24일에 적의 증원군 5, 6천 명이 와서 마현에 진을 치고 또 5, 600명의 증원군이 와서 동편에 진을 쳤다. 25일에 적이 동문 밖에 흙을 메워 언덕을 만들고 그 위에 토옥을 세워 성 안을 내려다 보고서 탄환을 비처럼 퍼부었다. 그러자 충청병사 황진도 성 안에 높이 쌓은 언덕에 을 쌓았는데 초저녁부터 밤중까지 황진이 전복과 전립을 다 벗고 몸소 돌을 짊어지고 나르니 성 안의 남녀들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힘을 다하여 축조를 도왔으므로 하룻밤 사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현자 총통을 쏘아 적구를 파괴하였으나 적은 즉시 개수하였다. 이날 3차례 진격해온 것을 3차례 다 물리쳤고 또 밤에 4번 접전하여 4번 다 격퇴하였다. 26일에 적이 나무로 괴짝을 만들어 생 가죽을 씌워 각자 그 괴짝을 가지고 탄환과 화살을 막으면서 와서
성을 헐므로 성 안에서 큰 돌을 밑으로 떨어뜨리고 화살을 빗발처럼 쏘아대니 저기 물러갔다. 저기 또 동문 밖에 큰 나무 2개를 세워 그 위에 판옥을 만들어 놓고는 그 위에 많은 화전을 성 안으로 쏘아대니 성 안의 초가집이 일시에 연달아 불에 타서 연기와 불꽃이 하늘까지 뻗쳐 올랐다. 목사 서예원이 겁을 먹고서 당황하니 김천일이 의병부장 장윤을 가 목사로 삼았다. 이때 날씨가 크게 굳어 공시가 모두 느슨하게 풀리고 병력도 매우 지쳤다. 저기 대국의 군대도 항복하인데 너희 나라가 어찌 감히 한가하느냐라는 내용의 글을 성 안에 쏘아 보내왔다. 성 안에서도 우리나라는 죽음으로써 싸울 뿐이다. 더구나 명군 30만이 지금 너희들을 추격하여 남김없이 섬멸하는 데 있어서이겠는가 하는 내용의 글로 답하니 저기 이 글을 보고서 옷을 걷고 볼기를 두드리며 말하기를 당장은 이미 다 물러갔다 하였다. 이날 낮에 3번 싸움을 하여 3번 다 물리쳤으며 밤에 또 4번 싸워 4번 다 물리쳤다. 27일 저기 동문과 서문 밖 5군데의 언덕을 축조하고 그 위에 대나무를 엮고 붕을 만들어 놓고서 성 안을 내려다보고 탄환을 쏘아대니 성 안에서 죽은 자가 300여 명이나 되었다. 큰 궤짝으로 사륜거를 만들고 적 수십 명이 각각 철갑을 입고 궤를 옹이하고 나와서 철추로 성을 뚫으려 했다. 이때 김해부사 이종인이 힘이 군중에서 으뜸이었는데 종인이 연거푸 5명을 적을 죽이니 나머지 적이 모두 도주하였다. 성 안의 사람들도 기름을 부은 횃불을 계속 던지니 외적들이 다 죽었다. 초저녁에 적이 다시 신북문으로 침범해 왔는데 종인이 그 수하와 더불어 힘을 다해 싸워서 많은 적을 죽이자 적이 물러갔다. 28일 여명의 종인이 지키던 성비로 돌아가니 전날 밤에 서예원이 야간 경비를 소리하게 하여 적이 몰래 와서 성을 뚫었으므로 성이 무너지려 하였다. 종인이 크게 노하여 서예원을 꾸짖었다. 적이 성 밑까지 바싹 다가왔는데 성 안 사람들이 모두 죽을 각오로 힘을 다해 싸웠으므로 죽은 적이 매우 많았으며 그 중에 적추 하나가 탄환을 맞고 죽자 무적이 그 시체를 끌고 물러갔다. 황진이 성 안을 굽어보며 오늘 싸움에서 죽은 적이 1,000여 명을 충분히 될 것이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 밑에 잠복해 있던 적이 위로 대고 철환을 쏘았다. 그 철환이 목판에 비껴 맞고 튕겨 나와서 황진의 왼쪽 이마에 맞췄다. 이때 황진과 장윤의 역전이 제장 중에서 어뜸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온 성안이 그에 의지하여 중히 여겼으므로 황진이 탄환을 맞고 죽자 혹자는 황진이 탄환을 맞았으나 죽지 않았고 성이 함몰될 때 피살되었다고 하였다. 온 성안이 흉흉하고 두려워하였다. 29일에 서예원으로 황진을 대신하여 순선장을 삼았는데 예원은 겁을 먹고 전립도 벗은 채 말을 타고 눈물을 흘리며 순행하니 병사 최경혜가 예원이 군정을 경동시킨다고 하여 참하려 하다가 그만두고 장윤으로 대신 순성장을 삼았으나 얼마 되지 않아 장윤도 탄환에 맞아 죽었다. 미시의 비로 인하여 동문 쪽의 성이 무너져 적이 개미떼처럼 붙어 올라오자 종인이 수하의 병사와 더불어 궁시는 놓아두고 창과 칼을 들고서 상대의 육박전을 하여 쳐 죽인 적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이니 적이 물러갔다. 또 서북 문에서 적이 고함을 치며 돌진해 오자 창의사 군사가 괴산하여 모두 촉성루로 모였다. 적이 성으로 올라와 칼을 휘두르며 날뛰자 서예원이 먼저 달아나니 제군이 일시에 괴산되고 종인도 탄환을 맞아 죽었다. 좌우가
김천희를 부축해 일으켜 피하기를 권하였으나 천희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서 좌우를 돌아보며 나는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하고 마침내 아들 김상근과 더불어 서로 끌어안고서 강으로 몸을 던져 죽었다. 저기 본성을 무찔러 평지를 만들었는데 성 안에 죽은 자가 6만 여인이었다. 어떤 이는 8만 여인이라 하고 또 어떤 이는 3만 여인이라고 한다. 뒤에 감사 김늑이 사근 찰방 이정을 시켜 조사하게 하는데 성 안에 쌓인 시체가 1천여 구이고 촉성리에서 남강의 북안까지 쌓인 시체가 서로 겹쳤으며 청천강에서부터 옥봉리, 천오리까지 죽은 시체가 강 가득히 떠내려갔다. 성이 함락된 뒤 적은 군대를 몇 개로 나뉘어 1기는 단성 산읍을 향해 출발하여 지리산으로 들어가고 1기는 바로 본주 서면으로 나아가서 지리산으로 간접과 합세하여 구례, 광양, 남원, 순천 등지로 흩어져 들어가서 마을을 노략질하였다. 이때 낙 참장은 남원에 있으면서 성지를 수축하여 죽음으로 지킬 계획을 하고 포수 300명을 파견하여 취성에 진을 친 다음 영상에 기치를 많이 버려놓고 불을 들어 호응하게 하였다. 홍계남이 군사를 거느리고 영을 내려가다가 적의 선봉을 만나 길에서 적을 공격하여 수십 리를 가며 싸우다가 구례 광양에 이르러 오랫동안 크게 싸우니 적이 물러갔다. 1기는 사천 고성으로 향해 가서 분탕질을 했고 1기는 삼가 의령으로 향해 가서 공사의 가옥을 불태우고 돌아와서 하만 창원 등지에 주둔하였으며 1기는 포로로 잡은 남녀와 복무를 싣고 김해를 향해 돌아갔다. 선조 7월 40권 선조 26년 7월 16일 무진 여섯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행제가 오랫동안 관서에 머무르셨으므로 관서에는 이미 3차례나 과거를 보여 사람들을 뽑았으나 기타 7도에는 아직 한 차례의 과거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방의 조아 같은 무사들의 공평하지 못하다는 단식이 잠옷 일고 있습니다. 지금 외적이 다시 방자하게 흉악한 기세로 진주를 포위하여 위협하고 의령, 삼가 등의 고을을 노략질하고 있어 공수가 바야로 급한데 전사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계속 조발하여 보내고는 있습니다마는 힘을 다해 적을 치지 않으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구급하는 방책으로는 달리 조치할 것이 없습니다. 하삼도에 먼저 무과를 설치하여 철전 5대를 식을 3차례 쏘는 것으로 규정을 삼아 전라도에서 3,000명, 경상 좌우도에서 각각 1,000명, 충청도에서 1,000명을 시취하여 초시 합격으로 인정하고 초시에 입격한 자가 외적의 수급을 하나 배워올 경우 우선 도시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외적의 수급을 많이 배워오는 자를 장원 1등으로 삼으며 도회는 한 곳마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을 막는 중요한 여러 곳에 도회를 열어 외적의 수급 하나를 배워오더라도 모두 전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라는 것으로 도 원수와 삼도 관찰사에게 급속히 행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그러나 외적의 길을 배우는 자는 제외하고 전두를 바치면 사실 여부를 조사한 뒤에 급과하겠다고 하는 것을 전일의 백성들이 믿지 않았으니 지금은 마땅히 공명, 홍패 몇 장을 내려보내어 도 원수로 하여금 수급을 조사한 다음 그 사람의 이름을 홍패 속에 써넣어 적석에서 주어서 그들을 용동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 7월 40권 선조 26년 7월 17일 기사 첫번째 기사 상이 정원의 전교하기를 오늘의 사세가 급박하다. 적을 죽인 뒤에야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으니 이 밖의 것은 모두 여사일 뿐이다. 적을 죽일 수 있는 길은 인심을 분발하여 흥기시키는 데 있고 인심을 분발시키는 것은 과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과거라는 것은 애당초 옛날에 옛날에 세운 제도가 아니고 후세에서도 만든 규정이며 서을과
천민의 구별도 우리나라에서 평상시에 정한 것으로 강산과 같은 것은 아니니 오늘날에서조차 구애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는 국가 전망의 대계에 모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니 이제 전후하여 적의 수급을 베어 바친 각도의 사람에게는 귀를 베어 바친 자는 논하지 않았다. 전의 사목에 따라 일일이 급거하여 백성들에게 진의를 보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하면 일찍이 전쟁에 나아갔던 사람이나 현재 전쟁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싫어하거나 괴롭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또 노예들이 모두 동반의 정직에 오르고 있는 실정인데 무엇 때문에 유독 과거에만 아낄 필요가 있겠는가? 이번 중화의 과거에서도 평안도나 황해도 등에서 와서 임시 우고하고 있는 자들을 막론하고 널리 쉬취하여 전쟁에 내어 보내어서 적의 수급 하나를 베어오는 자에겐 한결같이 어제 말했던 하삼도의 규례에 따라 모두 허과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래는 경과 권이 있는 것이니 상규에 얽매일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전일에 마련한 선과에 대한 사목도 속히 하삼도의 감사와 병사에게 행위하여 곳곳에 알리게 하고 이미 수급을 베어 바친 승인에게도 귀를 베어 바친 자리에 논하지 않았다. 모두 선과를 져 용동시키고 반드시 믿었게 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자세히 살펴서 회개하라. 사실은 논한다. 인심을 분발시키는 방법이 과거라는 한 가지 일에 있는 줄만 알았을 뿐 임금이 감동하고 변역해야 하는 도는 몰랐으니 그 누가 시석을 무릅쓰고 임금을 위해 죽으려 하겠는가. 그렇다면 날마다 과거를 보인다 하더라도 끝내는 아무 도움이 없을 것이다. 더구나 적의 수급을 베어오는 자에게 허가하는 이 규례는 모두 구차한 일이다. 어찌 조정과 설과한 법을 변경하여 백성을 유인하는 미끼로 삼았어야 되겠는가 하니 헌부가 아뢰기를 삼가 비변사의 하삼도에서 취인하는 공사에 대한 비답하신 정결을 보건대 공명 홍패를 도 원수에게 내려주어 수급을 조사한 다음 이름을 써 넣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용동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거조이나 근자의 각사로 나누어 보냈던 공명 고신첩이 중간에 허위로 된 일이 많았으므로 사람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중히 여기는 바가 오직 과거 한 가지 일에 있을 뿐인데 외방으로 하여금 쉬취하여 허과하게 하는 것이 진실로 부득이한 소치기는 하지만 구차스러움이 큽니다. 더구나 공명 홍패를 군중으로 보내어 이름을 써넣어 주게 한다면 막중한 과거가 도리어 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란한 때라 하더라도 국체에 크게 해가 되니 근일 본도에서의 취인했던 행례에 따라 시행하소서 하였다. 선조 7월 40권 선조 26년 7월 17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공명 홍패를 보내지 말라는 말은 적의 수급을 벤 자에게 홍패를 주고자 하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본도에서 취인했던 규례대로 하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니 회개하기를 공명 홍패를 보내면 허위로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본도에서 취인하여 홍패를 주었던 규례에 따라 수급을 벤 자의 이름을 기록하여 올려 보내게 한 뒤에 홍패 이름을 써 넣어 주라는 뜻일 뿐입니다. 하였다. 선조 7월 40권 선조 26년 7월 17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정원의 전교하기를 그늘 본도에서 취인했던 규례에 따르라는 말의 뜻을 승지도 모른다면 대간에 물어서 회개하라 하니 회개하기를 대간이 물어보았더니 하삼도에서 초시에 참방한 자로서 적의 수급을 벤 사람이 있으면 보고에 따라 홍패를 만들어주는 것을 전에 본도에서 급회한 규례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0권 선조 26년 7월 17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지금 적의 기세가 크게 성하고 있으니 내장산에 봉안한 영정과 사책을 이안하는 일이 일각이 급합니다. 전에 사관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대교 조유환이 성모하는 길에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먼 천리길에 공사를 병행하는 것은 아마도 전심할 수 없을 듯하니
바라건대 사관한 사람으로 하여금 영마로 달려 내려가서 영정과 사책을 옮겨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승재의 말이 옳다. 사리로서 말하면 사관이 가야 마땅하지만 사관 혼자 간다면 너무 고단한 것 같고 또 금가하는 일도 없지 않을 것이니 부지런하고 성실한 선정관과 함께 내려보내라. 그리고 도로의 난이를 내가 실제로 알지 못하나 육로가 쉽지 않고 혹 선로가 가깝거든 배에 싣고 충청 경기 해서 등지로 오도록 하라. 만약 선로로 오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꼭 나의 말에 구애받지 말고 정원에서 편의에 따라 처치하여 명을 받고 사건이 도착한 뒤에 임시하여 잘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선조 실호 40권 선조 26년 7월 17일 기사 5번째 기사 이해조가 아뢰기를 정릉의 개장 시기를 다시 태길하는 일로 일관과 상의하였더니 지리의 태길은 여느 태길과는 다르므로 용이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다시 상고해보니 외제궁을 현궁에 내리는 날짜를 이미 이달 27일로 태길한 것은 이 날이 방서의 길과 맞기 때문에 정한 것이니 이날에 외제궁을 현궁에 내리는 것이 매우 좋다. 외제궁을 현궁에 내리는 것은 25일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대신과 상의하였더니 만일 서울로 왕복해 가면서 의논을 한다면 형세상 늦어질 듯하니 이 두 날짜로서 급히 하유하는 것이 합당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실호 40권 선조 26년 7월 17일 기사 6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적의 기사가 대단히 급한데 묻지를 방책이 없습니다. 인심을 흥기시키는 데는 과거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어려운 때를 구원하기 위해 임시 입법은 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전에 이미 적의 수급을 벤 공로로 상을 받을 사람에게 언상을 반사한 지 이미 오래인데 지금 만약 수급을 뺀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홍패를 준다면 은상이 중첩됩니다. 그렇다고 만약 이미 준 상직을 환수한다면 더욱 시끄러워질 것이니 아마도 온당치 않을 듯합니다. 그러니 어제의 선교에 따라 하삼도뿐만 아니라 기타 5도에도 초시를 널리 뽑아 초시에 입격한 사람에게 적의 수급을 바쳐 과거에 오르게 한다면 적의 수급을 베는 것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공사천은 사족이나 양인과 한 방에 섞어서 시험을 보일 것이 아니라 선교대로 따로 시험을 보여 입격한 뒤에 서울인 경우에는 적의 수급 둘을 배워오는 것으로 허가하고 공사천의 경우에는 수급 셋을 배워오는 것으로서 허가하소서. 이는 근래 규정에 서울인 경우에는 1급으로 허통하고 2급으로 직하며 공사천인 경우에는 1급으로 면천하고 2급으로 허통하고 3급으로 재직하는 예의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액수를 정한다면 각도에 응시할 사람의 다과를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람을 널리 뽑지 못하여 적을 많이 죽이지 못할 것이니 미리 액수를 한정하지 말고 임시하여 정하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하삼도도 이 예의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화 사람들에게 따로 한 차례 과거를 시행하겠다고 하신 명을 이미 내렸으니 지금에 와서 실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있었던 과거에 응시한 적이 없는 중화 사람의 하나에 응시하게 하고 또 다른 도에서 장계를 가지고 온 사람들만을 응시하게 하여 우선 약간 인을 뽑고 그 나머지는 제도와 마찬가지로 초시를 널리 추구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과 사목에 관한 일도 하삼도에 행위하여 한결같이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실호 40권 선조 26년 7월 17일 기사 7번째 기사 사법부장 윤경희가 이 제독에게 문안하여 하고 돌아와서 아뢰었다. 이 제독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 특별히 배신을 보내어 안부를 물어주시니 고마운 뜻에 감사한다. 외놈들이 이제 다시 창궐함으로 본부는 군사 1만 명을 조발하여 놓고서 정확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으니 수일 안으로 전라도로 출발할 것이다.
오늘이나 내일 유격 척금과 왕문에게 화포수 4,000명을 거느리고서 먼저 떠나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선조 7월 49일 선조 26년 7월 17일 기사 8번째 기사 밤 5경에 혜성이 팔곡성 밑에 있었는데 그 형체가 점점 희미해지고 창백색이었다. 망광에 달빛이 가리어 그 꼬리와 길이를 볼 수 없었다. 객성이 천창성 동쪽 제3성 안쪽 삼촌쯤에 있었는데 형색이 천창성보다 약간 희미하였다. 선조 7월 49일 선조 26년 7월 18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해주는 바다와의 거리가 멀지 않아 수로로 남방과 가까우며 성자도 완고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성을 내려다볼 수 있는 산이 있는 듯 하다고 하니 그렇다면 역시 형세 지지가 아니다. 가장 험한 곳에 산성이 있는데도 퇴락한 채 버려두고 수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에 풍원 부원군 유성룡의 장계에 각 고을의 산성을 수축하라고 청했던 것이 은미한 뜻이 있는 것 같다. 해주의 산성을 본도로 하여금 급히 수리하도록 하라. 본주 목사는 문관이라서 병사를 모를 것이니 채차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장들이 모두 남아있으므로 왕해도에는 한 사람이 장군도 없으니 대장 한 사람을 차임하여 진수하고 조비하는 한편 기타 방비의 일도 각별히 검칙하여 거행하게 하라. 선조 7월 49일 선조 26년 7월 18일 경호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해주는 곳 서해의 거진으로서 그 병민이나 물력이 8도 중에 짝이 될 만한 곳이 드문 고장이었는데 근래 수재가 자주 바뀜으로 인하여 날로 쇠약해졌습니다. 지난해 외변이 발생한 뒤로 이 태영과 전 현릉이 잇따라 채직되니 사람들이 굳은 의지가 없어져서 그의 버려진 업이 될 지경이었는데 마침 박경신이 부임해 온 뒤로 백성을 잘 다스리니 민정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신은 젊은 문관으로 강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주정과 수의 마의 등의 일을 일체 검소하게 하여 백성들의 힘이 펴지게 하였으며 과거의 무부들이 의뢰받던 인정의 폐습을 통렬히 개혁하였습니다. 본고을은 현재 요충주가 되었으므로 백성들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경신의 사람됨이 제법 담력이 있고 오랫동안 이 일의 종사관이 되어 싸움터를 출입하면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비겁함이 없었으며 바쁜 정무를 다스리는데도 빨리 처리하여 막힘이 없으니 어찌 문관이라는 이유로 이런 사람을 채직시키고서 이 고장을 무부의 손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근자히 보건대 성을 지키고 적을 막는 데 있어 반드시 무살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목사 이태형은 무부로서 고성과 심지를 버렸으니 이것이 바로 지난날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신들이 다른 뜻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형편이 토봉의 형세에서 한 고을 생민의 휴척이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크므로 감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어 황공하게도 감히 아릅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 7월 49일 선조 26년 7월 18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지금 듣건대 관 유격이란 자가 심유경의 말을 듣고 외적을 비유하여 박진 등 네 장군을 묶어다가 곤장까지 치고 온갖 치욕을 보였다고 하니 분통함을 견딜 수가 없다. 박진 등이 비록 배신이기는 하지만 곤 외의 중임을 맡은 장군인데 어찌 관 유격이 제멋대로 벌을 줄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버릇을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 장사들이 손발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경리학에게 계첩을 보내 그 상황을 자세히 말할 것을 의논하여 처리하라. 아이고 명나라. 선조 7월 49일 선조 26년 7월 18일 경호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박진덕이 심유경의 사주로 관 유격이 곤장을 맞았습니다.
개첩은 이자만큼 자세하지 못하니 이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9년, 선조 26년 7월 18일 경우 5번째 기사, 상이 빈청에 전교하였다. 진주성이 16역 때문에 함락당하였으니 격분을 견딜 수가 없다. 그러나 중국 조정에서 이자의 정상을 무슨 수로 알겠는가? 그렇다고 주본하니 이자에 관한 사정을 말할 수도 없다. 그러니 황진으로 하여금 예부와 병부에 상사하기를. 외적은 바로 천지간의 별종으로서 그 성질이 교활 흉악하며 변사가 무상하여 겉으로는 입공을 가탁하지만 속으로는 우리의 쪽의 속을 떠보려는 것이 분명하니 이 적과 화친한다면 반드시 천하의 일을 거로칠 것이다. 만약 화친할 만한 자들이었다면 우리나라가 침략을 받았을 당초에 무엇 때문에 화친을 하지 않았겠는가? 의리로고 화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난리에 망하는 화를 감수할지언정 차마 이 적과 화친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적 풍신수길은 지극히 흉악한 자로서 저의 임금을 죽이고 무고한 이웃 나라를 침범하였으므로 천하 사람이면 누구나 그 자를 죽여야 하는데 당당한 명조에서 조공을 받아들이고 그런 적을 놓아준다면 장차 무엇으로 사해에 보여주겠는가? 불가한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뜻으로 강력히 진술하게 하라. 대개 이런 내용으로 문장을 꾸미되 심유경이 화친을 주장하여 이를 거르친 내용도 은미하게 언급하라. 중국 조정에서 이곳의 국조를 자세히 알게 되면 반드시 책응할 방도가 있을 것이다. 황진에게 내려보내어 임시해서 올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의논의 아래라.